자, 이제 마지막 의료 선교 세션에 감염 시대의 의료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이신 동아대 병원의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님, 또 우리 사단법인 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 이혁진 본부장님 두 분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앉으시는 시간 동안에 우리 동아대 병원에 오신 관계자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제대학교 우리 정 교수님 또 관계자분들 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제대, 예,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인제대,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뒤에 고신대학교에서도 왔는데 우리 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대학교, 예,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저기 호산나교회 이병준 장로님하고 우리 또 영상과 이렇게 수기 많으신데 우리 호산나교회도 박수 한번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나머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정동식 교수님, 예,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지금 동아대병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로 우리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를 지금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의 이제 감염관리 실장 역할을 하면서 병원의 코로나19 대응의 부분에서 또 큰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가 전문가 모임이 3월에서 5월 정도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의료 선교 부분은 제가 참 단기 선교는 다녀왔긴 했지만 참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고 부족한데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에서 저희 전문 분야를 실제 의료 선교 쪽에 하시는 우리 이혁진 본부장님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부산의료선교회 이혁진입니다. 굉장히 주제가 좀 굉장히 크고 정말 이게 30분 안에 다뤄야 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화두를 던지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또 저희 선교회의 이제 공동체의 경험이긴 하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의료 선교, 해외 의료 선교에 대해서 어떤 착안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응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던져 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그 전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상황이 현재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빅피처를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참석하신 온라인이나 또 이렇게 직접 참석하신 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시아라든지 중동,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코로나19가 안 생긴 지역이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지금 만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거의 누적 환자로 보면은 거의 4천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된 상태고 더 무서운 것은 사망자가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지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매일 확진자 수가 생기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명 전후 정도 매일 확진자가 생기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8만 명 정도 매일 생기고 있고요. 물론 땅이 넓고 인구도 많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루에 거의 4만 명 정도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랑스에는 지금
락다운을 지금 하면서 아마 12월 초까지 아마 락다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유럽 쪽에 또 보시면은 이탈리아라든지 영국 이쪽도 거의 2만 명이 하루에 2만 명이면 엄청난 수죠. 그리고 그나마 의료 시스템이 잘 서포트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이제 독일도 18,000명 정도 좀 생기는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1차 대유행보다도 지금 2차 대유행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정말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유럽 쪽은 아주 심각한 지금 상태로 아마 많은 우리 해외 쪽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실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혁진 본부장님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 정도 조절은 되지만은 해외를 생각하면 많은 걱정이 있는데 세계로병원이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 정말 이 해외 의료 선교라든지 이런 선교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파송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런 와중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네, 그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몇 가지 사진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사실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거시적인 것과 함께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일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눈을 돌려보면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서 해외 의료 선교가 또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한 20여 유니트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 유럽 그리고 브라질 이런 어떤 곳에 저희들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각각 겪으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몇 개의 사진의 커트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는 베트남 상황입니다. 베트남 상황에서 보면 여기 한 3카트 정도 보이는데요. 다낭에 한배대학 기숙사 학생들 음식을 지원하고 또 기독전도총회 교회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또 고엽제 환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눈여겨야 될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해외 의료 선교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변화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가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이 이 코로나19에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 의료 선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랬죠. 의료 선교가 가장 약한 고리들을 향해서 항상 그 관심이 있었고 오늘 우리 주제대로 주님의 마음이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선교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실제로 지금은 자이든 타이든 그렇게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있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가장 약한 고리, 그 위키스트 링크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저희들의 의료 선교 현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의료 선교의 패턴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트남은 이제 롱안 세계로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플랫폼인데 그럼 병원 플랫폼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한 6카트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국의 병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그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격리구역을 정하고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들과 접촉하는 이 일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어떤 규정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사실 각 나라마다 이런 감염의 관리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이 좀 다르고 또 그 격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선교 본부하고 현장 간에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거의 뭐 카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24시간 열어놓고 계속 현장하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 격차라고 할까요? 그 격차를 줄이는 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장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과 동일한 것들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현장 아시다시피
한국이 누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사실 뭐 미국조차도 또는 유럽조차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사실 이제 선교 현장은 그런 것들이 누려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대한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서로 머리를 싸매면서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옷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방호복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런데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방어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원리에 우리가 착안하면서 그 원리를 현장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착안점을 가지고서 그렇게 나름대로 방호복도 만들고 그 나름대로 필요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의 통제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자기의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방어의 어떤 아이디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사진을 좀 보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도 역시 병원 내에 청결약품을 살포한다든지 직원 개인의 보호품 및 손소독제를 구비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선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그 토착화의 원리인데 이번에 코비드 19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단기 선교 못 가잖아요. 단기 선교 못 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짧게 뭘 가고 싶어도 가면 갔다 왔다 2주 격리 거기서 2주 격리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는가 하면 그곳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착화의 원리가 이제 의료 선교의 현장에서도 코비드 19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우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병원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IT 기반이 이번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참 엄청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주고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비대면이긴 하지만은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그러한 어떤 일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베트남입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품을 전달합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들이 또 그 어려움을 같은 동족들과 함께 또 나누는 일들. 여기 지금 사진에는 그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나환자촌에 있는 환우들을 또 만나면서 또 이런 어떤 구제 활동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회 사업들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의료 사역뿐만 아니라 조금 광범위하게 볼 때 그 사회를 치유하는 사회 사역에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위키스트 링크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코비드 19의 시대에 의료 선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 여기 이제 현지 주민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 언택트 컨디션에서 어떤 차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를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 형태의 일반적인 의료봉사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한국에 계시는 이제 의료 선교 공동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자 이러면 우리가 의료 선교를 못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를 우리가 가서 봉사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컨셉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실제로 오히려 그 일을 더 잘하고 있는 현지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촉 대상이 소규모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소규모가 규모만 작아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 충분히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는 더 친밀하고 또 밀접하게 저희들이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장점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촉 장소의 방역이라든지 개인 위생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의료적인 어떤 교육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그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사회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변화 없이 지속 가능하게 되었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키스트 링크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가, 가장 약한 고리,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는 의료 선교의 어떤 그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개척 사역과 관련돼서는 창의적인 시도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교회가 개척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환경에서 기초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있는 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미팅이라든지 전 교인이 세대가 한 3세대 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어린이 세대까지인데 이 전 교인 온라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관 포인트 같습니다. 두 번째 그 필드는 네팔 필드입니다. 이 네팔 필드는 간호학교와 70년 된 의료 선교 병원이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우리 선교사님이 간호 교수로 지금 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티칭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네팔에 코비드 19이 생겼을 때 네팔은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전체가 락다운이 되면서 인도에서부터 들어오는 물품이 거의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은 그야말로 고립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물품도 없는 상황에서 코비드 환자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교육 그리고 격려 그리고 공동체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대항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함께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스크린 데스크입니다. 제일 처음에 환자를 만날 때 딱 스크린하는데 이 데스크에서 이런 개인 보호 장구를 사용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D 방역이 아닙니다. 방호벽이 옷이 아니거든요. 이거 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인도에서 물품이 안 들어오니까 결국 네팔 안에서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서 비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만들었거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안면 보호구를 자체 제작했어요. 탄생간호학교에 아주 손재주가 좋으신 자매님을 통해서 안면 보호구를 자체 제작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나 이 그 의료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이 높음을 알면서도 현장에서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곳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립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탄센병원의 격리실과 또 다른 그 강당을 격리실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환자도 마스크와 안면 보호기를 착용하고요. 탄생간호학교 내에 강당을 격리시설로 이용하고 지역사회 보건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사진 하나인데요. 어린이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유니크라는 아이인데요. 하얀 선 보이세요? 예, 하얀 선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이렇게 만나서 아이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감사하게도 잘 나서서 퇴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메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마약촌입니다. 이 마약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브라질은 또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맨날 총싸움이 오고 가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 방호를 하면서 그들에게 마스크와 이런 것들을 매일 나눠줍니다. 여기도 차관점은 위키스트 링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보냈던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파울로의 마약촌에서 음식과 말씀을 함께 나누며 창상치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바뀐 게 있다면 페이스 쉴드,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 장비를 잘 갖추고 사역에 임하고 있고 마약촌 사람들에게 음식 외에도 마스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마약촌 사람들의 보건소 이용이 쉽지 않고 함께 동역하던 현지인 의사들은 감염 문제로 마약촌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마약촌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의료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방치된 채로 악화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키스트 링크를 향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감당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참 어렵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셔서 저희들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정 교수님께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참 애를 많이 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또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 원칙을 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본부장님 현지 상황들을 들으면서 저는 뭐 보호장구를 쓰고 확진자 치료할 때 너무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쪽 현지에서는 정말 그런 의료 장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다시금 저를 조금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게 1월 말 2월부터 이렇게 코로나19가 정말 이렇게까지 될지 상상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거의 2월 중순 말부터는 이거는 1년 이상,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은 1년 이상 무조건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결국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바이러스가 코나 입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는 거거든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을 블러킹해서 막으면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을 때 바이러스가 하루 이틀 전에 아주 높은 수치, 최고 수치로 나온단 말이거든요. 야, 이거는 막을 수가 없구나. 중국에서 처음 그 이야기 나왔을 때는 뭐 아니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독일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올해는 무조건 넘어갈 테고 내년에 과연 종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마스크가 일상이 돼서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종식시키려면 결국은 효과적인 백신,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약품을 이렇게 저희가 환자들한테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험실적인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고 1상, 2상, 3상까지 하면 대개는 백신 같으면 한 10년 걸립니다. 야, 앞이 깝깝했습니다. 이런 상황. 저도 앞이 깜깜하고 앞에 막 거의 까만 게 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12월 말쯤 되면 지금 3상 연구 데이터가 이제 나오되고, 미국의 모더나사 같은 경우는 3상 연구가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대량 생산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3상의 효과가 없으면 그 엄청난 생산한 백신들이 다 이제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FDA 긴급 승인을 해서 아마 사용을 시작할 수는 있긴 한데, 대략으로 보면은 아주 빠른 거고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좀 백신 접종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이 전 세계 인구를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저희 이사회 모임 때 내년 저희가 11월 달에 학회를 합니다. 그래서 학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준비하되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스위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내년에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로 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이게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기보다는, 아까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어떻게 지켜지고 전파될 수 있는지 정말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교회와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좀 이뤄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리면, 일단은 현지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혁진 본부장님도 말했지만 그 감염 전파의 본질을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시면은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비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침을 통해서 또는 공기적으로 감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말이라고 하면 5 마이크로미터 이상 되는 크기인데 이 크기는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는데 보통 2m 내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내 공간이 좀 밀폐되거나 실내 같은 경우는 환기가 잘 안 되면 이 비말이 날아가다가 마르면서 비말 핵이 돼서 공기 중에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재채기를 하거나 할 때 날아갈 때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선교사님들 뭐 병원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급이 아닌 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혹시 실내라든지 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외라든지 좀 환기가 잘 되는 지역이면 우리가 덴탈 마스크 또는 수술용 마스크, KF80 마스크 이 정도를 좀 착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아까 직접 이렇게 마스크도 만들고 방호복도 만들었다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지금 건조하고 겨울이 되면 아주 오랫동안 환경에 생존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에 앉아 계신데 이 나무도 바이러스가 묻으면 한 24시간 동안 지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갑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한 3, 4일 갑니다. 자, 그 말은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게 증상 없을 때 이렇게 재채기를 하든지 입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묻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셨을 때 손소독제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알코올 60% 이상으로 물하고 섞어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손위생을 자주 이렇게 하시는 게 상당히 접촉 감염을 통해서 전파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엘리베이터에 뭐 한 1분도 안 돼서 있었는데 감염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비말이나 공기 감염보다는 그 엘리베이터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본인이 접촉하고 자기가 마스크를 벗고 나가서 코가 간지러워서 만졌다 그러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기를 자주 시키수, 실내 같으면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1m 내지는 2m 정도 거리를 두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중에서 결국은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간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식사나 간식을 자제를 하되, 만약 식사나 간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참 힘든데 대화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빨리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이거 제가 한번 저희 감염관리실 팀원들하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힘든데, 근데 한 좀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어색하지만 선교사님들 그 현지인들하고 식사를 할 때 서로 이야기를 잘해서 식사할 때는 대화를 금지하고 가능한 한 그런 기회들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 먼저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선교사님들 중에서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주위에 코로나19가 많이 발생을 한다면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선교사님들은 가급적이면 일시적으로 좀 귀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 중증 환자 치료하는데 10명 중에 8분이 60세 이상입니다. 중증, 폐렴이 아주 심한 분이죠. 한 몇 분은 거의 그 폐가 하얗게 다 덮인 분도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아쉽지만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답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하는 가운데 못한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질문인데, 기후 변화와 코로나19가 관계가 있는지, 또 만약에 있다면은 생태와 환경을 포함한
통합적 선교가 필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의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개가 뭐 조금 서로 맞물려 있으니까 우리 이혁진 본부장님 아니면 정동식 우리 이혁진 본부장님 예. 예, 그 사실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키워드 세 가지를 그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예, 띄워지네. 예, 키워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첫 번째 키워드가 공동체, 두 번째 키워드는 자립, 세 번째 키워드는 수축 사회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와 좀 관련돼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 팽창 위주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자연과 생태에 대해서 탐욕을 부려온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비드 19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에 다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이런 팽창 사회의 형태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축 사회로 나가게 됐을 때 선교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어떤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통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신 세계와 생태에 대해서 이게 의료와는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팽창적인 어떤 것들을 수정해서 생태적이고 훨씬 더 창조의 질서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존하는 방식으로 선교에 그것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두 번째와 연관됩니다. 우리가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환경과 함께 샬롬을 이루는 그 건강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의료 선교의 큰 방향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립입니다. 각 지역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유의 어떤 아이디어들과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격려하고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의료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퍼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아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르게 지금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명이 연결된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선교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과 함께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료뿐만이 아니라 생태학적이고 또 공동체적이고 그래서 통합적인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예방의학적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신학과 또 의학과 관련된 통합적인 답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혁진 본부장님께 박수를 한번 감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 특별히 정동식 교수님이 답을 하셨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언제쯤 종결될 것입니까는 아까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질문 감사한데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특별히 창원 경상대 병원의 박영삼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각 병원들마다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원목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통제를 많이 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 환자들이 더 절실한 영적인 어떤 돌봄이 필요할 때에 좀 어떻게 병원에서 이런 원목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좀 잘 조율하면서 좋은 이런 여건과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 정동식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 아까 부산보훈병원에서 정말 그 좀 적용해서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외부 인원이 병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트랑 요양병원에서 거의 70명의 추가 확진자들이 생긴 부분 중에 원인으로는 거의 직원이나 외부 인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감염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 인원이 들어와서 더구나 연령이 많으시거나 또는
몸이 약하신 건강이 나쁜 환자들한테 전파가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약 한다면 정말 그 병원에 속해 있는 원목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밖에서 가능하다면은 다중이용 시설,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용을 자제하시고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시면서 매일매일 수칙을 지켜서 그 인원이 그 병원 내 환자들을 좀 담당을 하신다면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병원 2,500명 모든 직원은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는 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조금은 미루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더 듣고 싶고 더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두 분의 좋은 답변과 좋은 토론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6시 30분에 모든 행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순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기도회고 하나는 축도입니다. 30분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웬거하니까 우리 기도회 부분을 시간에 맞춰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 기도회 우리가 의료 선교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여러 가지 행정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선교의 시작과 마지막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루가 이 팀들 오늘 앞부분도 귀한 봉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봉사해 주실 텐데 기도회를 죄송합니다만은 25분까지만 하시고 마지막 축도하고 마치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함께 찬양 하나 부르신 이후에 오늘 들으신 세션 세 가지를 놓고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마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세션처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교를 위한 세대가 일어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의 거룩한 유산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의료 선교의 그 물결이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했던 제목은 병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병원에 있는 원목실과 또한 그곳에서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며 또한 각 병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병원 선교에 물결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 병원 선교가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병원 선교 가운데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병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세계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그곳 가운데서 선교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료 선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 의료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어려 선교회의 행정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던 우리 최상림 목사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뜻을 갖고 제2의 부산 병원 선교대회와 제6회 불경 의료 선교대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 방영되고 또 우리의 의지와 선교 전략이 새롭게 전개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순복하고 함께 연합하며 하나 되어 땅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땅끝까지 의로 또 우리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